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민상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을 하네요. 뭐 사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제 최근 근황을 소개드리면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뭔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죠. 마이크를 샀습니다. 마이크를 사서 조금 더 이전보다 깨끗한 소리로 영상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무슨 자격으로 너가 마이크를 사냐? 지금 벌써 영상 안 올린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대체 무슨 낯짝으로 마이크를 샀냐라고 하실 수도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취미 생활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장비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많진 않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라고 아주 뻔뻔하게 명분을 만들면서 그렇게 마이크를 한번 사 봤습니다. 뭐 그래도 마이크 산 덕분에 이렇게 카메라도 또 켜보게 되고 저도 이제 편집하면서 어쨌거나 제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들리면 좋으니까요. 아무쪼록 네,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는 제 목소리가 좀 마음에 드셨기를 빕니다. 두 번째 근황은 팔이 부러졌어요. 네, 지금은 이제 보호대를 빼고 있는데 이쪽 팔꿈치가 부러졌습니다. 왜 부러졌냐? 달리다가 부러졌습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팔이 부러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어딨어? 누가 달리다가 팔을 부러져?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누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달리다가 이제 넘어졌는데 바닥을 짚다가 뜻밖의 낙법을 치다가 이게 낙법을 치던 사람이 쳐야 되는데 굉장히 그 미숙한 낙법을 하다가 그만 이 팔꿈치 쪽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한 시간들을 겪다가 지금은 보호대를 풀고 그래도 이렇게 조금은 예전보다는 편안한 상태로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쨌거나 지금 올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죠.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12월 27일인데 자연스럽게 올해 내가 봤던 드라마나 영화 중에 뭐가 제일 좋았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연말에 제가 봤던 컨텐츠 하나가 너무 좋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소개도 드리고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잘 보실 테니까 조금은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관심을 덜 받고 있는 하지만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그런 드라마를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2024 상민상의 최고의 드라마이고요. 제가 선정한 2024년 최고의 드라마 컨텐츠는 바로 조명가게입니다. 네, 조명가게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두운 골목길 끝에 늘 불을 밝히고 있는 조명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 조명가게에 뭔가 좀 수상한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면서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눈에 띄는 거는 배우진 아닐까 해요.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주지훈 배우죠. 이 조명가게의 주인 역할을 맡고 있고요. 뭔가 좀 신비로운 구석이 있죠. 일단 밤인데도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물론 뭐 조명가게가 워낙 환하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곤 하나 뭔가 당연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박보영 배우가 또 출연을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출연을 하고요. 역시나 이 드라마는 여기저기에 수상쩍은 부분이 많은 것답게 당연하게도 평범한 간호사는 아니겠죠. 뭔가 또 비밀을 간직한 그런 간호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캐릭터로 설현 씨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 조명가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저는 설현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현 배우가 맡은 역할은 버스 정장에서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미스테리한 여성을 맡고 있고요. 아마 더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나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드라마에서 가장 뭐랄까요? 낙차가 큰 캐릭터? 시청자들에게 안기는 그런 감정의 폭도 가장 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좀 연기력을 요하는 캐릭터였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 소화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주요 캐릭터로는 이제 배성우 씨가 맡은 형사가 있습니다. 좀 남다른 눈썰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여러 드라마에 나올 법한 전형적인
형사 캐릭터인데 역시나 뭔가 또 수상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야기에 또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를테면 김미나 배우, 네, 파친코로 유명하죠. 그리고 엄태구 배우, 또 이정은 배우가 나오고 뭐 그 외에도 정말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기대를 갖게 하는 작품이었죠. 특히 조명가게가 주목을 받았던, 많은 기대를 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디즈니 플러스의 컨텐츠일 무빙, 이 무빙의 세계관과 공유를 하고 있고 무빙의 각본을 쓰기도 했던 강풀 작가가 이번 조명가게에도 참여를 하면서 여러모로 기대를 높였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만큼 걱정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조명가게 연출을 맡은 게 바로 김희원 배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방탄유리 아저씨, 네, 이거 방탄유리야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를 남겼던 김희원 배우가 연출로 첫 데뷔를 하게 됐어요. 물론 배우가 연출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 흥미도 가고 뭐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크리에이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어떤 영화를 바라보고 또 기대와 걱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걱정이 더 컸던 게 사실일 것 같아요. 물론 성공 사례도 있죠. 김윤석 배우가 감독으로 데뷔를 했었던 미성년이라든가 아니면 이정재 배우가 또 감독으로 너무나도 좋은 작품을 선보였던 케이스인 더 헌트도 있긴 합니다만 그 반면교사의 사례도 너무 많죠. 네, 배우가 감독으로 전향을 해서 연출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데 기대를 충족하는 경우보다 좀 그렇지 못한 경우 가끔씩은 정말 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작품을 내기도 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무빙을 너무 재밌게 봤던 사람인지라 이 조명가게도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김희연 배우가 연출을 한다는 소식에 솔직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보고 난 이후에 총평을 하자면 일단 아까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좋았던 게 아니라 2024년 최고의 드라마로 조금은 주저없이 선정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시리즈였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는 이제 구독을 하고 계시겠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조명가게를 위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한다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네,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 왜 미슐랭 뭐 3스타가 그 식당을 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방문해도 된다 뭐 이런 이제 뜻이 있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조명가게는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하는 게 전혀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정말 추천을 하고 너무나도 제게는 취향 저격이었던 그런 드라마 시리즈였습니다. 조명가게가 좋았던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제게는 가장 큰 리스크였던 연출입니다. 김희연 배우 연출 왜 이렇게 잘하나요? 깔끔합니다. 담백해요. 연출적인 아쉬움이나 부족함을 뭐 전편 내내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요. 가끔은 '오 이런 건 연출적으로 너무 섬세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조명가게 안에서 벌어지는 그 긴장감을 조성하는 시퀀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청자로 하여금 뭔가 그 미스테리함을 계속 품고 가면서도 그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하는 그것도 저는 어떤 이런 시청자와의 밀당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희원 배우의 연출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시리즈의 강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연출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장르물로서의 완급 조절이 정말 훌륭해요. 조명 가게를 본 많은 분들이 평가를 이렇게 하죠. 시작할 때 오지게 무서웠는데 결국에 내가 울면서 끝이 난다. 호러라는 장르의 어떤 그런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약간 호러와 스릴러를 곁들인 그런 장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 이 드라마는 휴먼 드라마로 나아갑니다. 그게 전혀 갑작스럽지도 않고요. 각 장르의 매력은 고스란히 살리면서 또 유려하게 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이 조명가게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거는 저는 이 드라마 전반에 흐르는 아주 훌륭한 완급 조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부에는 힘을 좀 빼면서 미스테리함만 계속 시청자들이 안고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함과 동시에 이제 후반부부터는 그 감정들을 쌓아놨던 감정들을 폭발시키는 거를 아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고 배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게 "그러면 무빙보다 좋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똑같은 강풀 유니버스의 작품이고 또 각본 역시도 두 작품 모두 강풀 작가가 쓰다 보니까 제 대답은
네. 저는 조명 가게가 무빙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무빙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드라마죠. 정말 훌륭한 콘텐츠이고 빨리 다음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무빙이 장점과 단점이 되게 극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장점과 단점의 이유가 같습니다. 너무 공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무빙을 보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 진짜 거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에 서사가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정말 한 땀 한 땀 모든 인물들의 서사를 다 녹여냈고, 그리고 스토리도 굉장히 느리게, 하지만 밀도 있게 깊이 한 발 한 발씩 나아가죠. 그게 어떻게 보면 드라마 전체 이 세계관의 완성도를 높이기도 하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캐릭터들의 향연이긴 하지만 그 호흡이 조금 길기도 하고요. 뭐 거의 20화 되는, 요즘 추세와는 또 맞지 않는 스타일의 드라마였죠. 그래서 그런 좀 느린 호흡이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빙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사를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챙겨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이 약간은 답답하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차태현 씨가 연기한 번개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없어도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캐릭터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시간을 할애한다고? 이 정도까지 비중을 할애한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더뎠죠. 근데 조명 가게는 일단 그 화수 자체가 적고 훨씬 더 밀도 있게 다루되 속도감은 무빙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기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드라마는 아닌, 어떻게 보면 그 밸런스가 아주 아주 잘 맞는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드라마의 장점은 무엇보다 이 강풀 유니버스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블이 촉발시킨 대세계관 유행 때문에 뭐 마블 DC 같은 이런 거대 영화사 또는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죠. 그래서 뭐 단순히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브랜드들도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추려고 하고, 뭐 캐릭터 IP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이 이제 거의 필수처럼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계관 대유행 속에서 강풀의 유니버스는 조금 다른 면모를 띠죠. 저는 무빙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이 세계관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MCU와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강풀 유니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세계관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유니버스다라는 점 아닐까 합니다. 강풀이라는 크리에이터는 이 캐릭터를 세계관을 작동시키기 위한 일부나 부품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관보다 캐릭터가 더 중요합니다. 캐릭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사를 정말 엔간하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만들어주고 하나하나 다 찬찬히 쌓아주죠. 그래서 조명 가게만 보더라도 여기에 출연하는 주요 캐릭터들은 각자 다 나름의 서사가 있습니다. 비중이 큰 캐릭터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캐릭터는 있지만, 어떤 캐릭터를 봤을 때 '아, 저 친구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얼추 알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모든 캐릭터가 입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캐릭터마다의 에피소드가 단편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안겨다 줘요. 이 캐릭터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전체 구성이 조금 어색하거나, 아니면 '세계관이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가질 만도 한데, 강풀 유니버스의 탁월함은 바로 이런 거죠. 그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멀리서 보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이게 거대한 퍼즐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 쾌감. 이 모든 게 딱 맞춰졌을 때 그 쾌감이 어떻게 보면 강풀 유니버스의 가장 큰 카타르시스이자 또 탁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명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초반부에는 각자 캐릭터의 서사들이 이렇게 차츰차츰 쌓여가면서 뭔가 기묘하면서도 알 수 없고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게 지금 이 세계관과 이 세계관이 과연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아함을 가지면서 계속 보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중간 또는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로 딱 짜 맞춰질 때 그 쾌감이 상당합니다. 뭐 반전 드라마, 뭐 반전의 요소를 크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차분하게 쌓아가는 서사를 정말 유려하게 딱 잘 맞춘 퍼즐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드라마가 조명 가게였고, 또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게 이 강풀이라는 크리에이터가 보여주는 세계관이죠. 이런 강풀의 세계관은 조명 가게의 주인공인 주지훈 배우가 맡은 원형 캐릭터에
대사로도 요약이 됩니다. 어디나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조명 가게를 관통하는 한 줄이자 이 강풀 유니버스를 관통하는 한 줄이기도 합니다. 조명 가게의 쿠키 영상을 뭐 여기서 스포하진 않겠지만 그걸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되는구나. 이런 세계관의 연결, 이런 연속성을 가진 시리즈가 우리나라에서도 탄생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이 세계관 매니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마블 같은 이런 유니버스 스타일의 스토리텔링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드라마 중에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에 좀 흥분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명 가게는 무빙의 세계관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조명 가게의 이제 다음 버전은 무빙 2가 될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무빙 2에서 아주 중요하게 활약할 캐릭터가 또 이 쿠키 영상에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반갑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는 다시 또 조금은 직업적 관점에서 해 보면 어떨까 해요. 아무래도 제가 브랜드 마케터다 보니까 모든 거를 좀 브랜딩 관점에서 기승전 브랜딩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데 저는 결국 이 조명 가게도 강풀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터의 브랜딩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가 구축하고 있는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브랜드에 당연히 기대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생명력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팬덤을 갖게 되는 데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브랜드만의 고유함,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성인데 확실히 이 강풀이 구축하고 있는 무빙과 조명 가게로 이어지는 이 세계관, 그리고 사실 웹툰 때부터 이미 보여줬던 그의 스토리텔링 작법과 세계관의 특징들은 너무너무 고유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아주 느린 스토리텔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지금 모든 게 빨리빨리 변하고 휘발적이고 자극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요즘 세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유니크함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성, 바로 강풀의 세계관에서 중심이 되는 바로 인간에 대한 깊은 고찰과 이해 그리고 애정입니다. 강풀의 드라마는 결국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비단 조명 가게뿐만 아니라 뭐 무빙도 그렇고요. 그가 웹툰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든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강풀이라는 크리에이터는 이거를 몇십 년 동안 가끔은 웹툰의 형식으로 또 가끔은 영화의 형식으로 또 지금은 이 거대 자본, 디즈니 플러스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죠. 직접 그가 각본을 쓰면서요. 이렇게 고유함과 지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강풀이기 때문에 그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할 수밖에 없고 저도 직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주도 면밀하게 그의 행보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2024년 최고의 드라마, 제가 선정한 어떤 권위도 없는 그런 상민상만의 어워드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게 바로 조명가게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못 보신 분이라면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해서 조명가게 꼭 보시고요. 뭐 여담이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디즈니 플러스 가입하신다고 뭐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만 그냥 재밌는 드라마를 추천하는 한 명의 아저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추천을 과감히 한번 해 보겠고요. 혹시 보신 분이 있다라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 주시고 "멍청아. 이 얘기를 꼭 했었어야지."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꼭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또 대댓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이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새로 산 마이크를 자랑할 겸 또 방송이 아니죠. 촬영을 해 봤는데요. 아무쪼록 좀 반가웠길 바라고, 그리고 또 좀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생각거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주시면 아주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까요? 네. 잘 자요.